순자 씨, 잠깐만요.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쪽지 하나를 제 손바닥에 쥐어줬죠. 이거 꼭 읽어보세요. 혼자 계실 때요. 은혜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얼굴도 창백했죠. 무슨, 제가 뭘 물어보려는 순간 며느리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황급히 제 손을 놓고 평소처럼 웃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지연 씨, 장 보러 나오셨어요? 네, 어머님 모시고 나왔어요. 며느리는 늘 그렇듯 상냥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 안의 쪽지는 뜨거웠습니다. 그 쪽지 한 장이 제 아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대체 무슨 내용이 적혀 있었던 걸까요? 평범한 사람들의 놀라운 인생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매일 새로운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처음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제 며느리가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아들 민수가 3년 전 지연이를 데려왔을 때부터 그랬죠. 어머니, 인사드려요. 첫인상부터 좋았습니다. 단정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거든요. 결혼 후에는 더했습니다.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청소를 도와주고 명절에는 음식 준비를 솔선수범해서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앉아 계세요. 동네 아줌마들한테 자랑이 절로 나왔죠. 우리 며느리 정말 착해. 요즘 같은 애들이 어디 있어? 순자 씨 복 받았네요. 아줌마들은 부러워했습니다. 특히 며느리가 아들을 챙기는 모습은 정말 기특했습니다. 아들 민수는 직장 스트레스가 많은 편이었거든요. 중견기업 과장이라 야근도 잦았고요. 그런 남편을 위해 며느리는 매일같이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줬습니다. 오빠, 이거 먹어봐. 피로 회복에 좋대. 이 주스는 간 기능에 좋다고 해서 만들었어. 오늘은 특별히 보양식 끓였어. 꼭 먹어야 돼. 며느리는 건강식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면서 아들에게 좋다는 건 다 해주려고 했죠. 어느 날 제가 아들네 집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뭔가를 열심히 만들고 있더군요. 뭐해? 아, 어머니. 오빠 건강 주스 만들고 있어요. 믹서기 안에는 온갖 채소와 과일이 들어 있었습니다. 케일, 시금치, 사과, 당근. 와, 정성이 대단하네. 오빠가 요즘 피곤해하는 것 같아서요. 매일 이거 만들어서 먹이고 있어요. 며느리의 눈빛은 진심으로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우리 며느리 덕분에 민수가 건강해지겠네. 제가 그렇게 말하자 며느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에이, 당연한 거죠. 남편인데요.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엄마 왔어? 응, 잠깐 들렀다. 아들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진하게 내려앉아 있었죠. 민수야, 너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이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야근이 좀 많아서. 그때 며느리가 주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빠, 이거 마셔. 방금 만든 거야. 고마워. 아들은 주스를 받아 단숨에 마셨습니다. 며느리는 흐뭇하게 바라보다가 아들의 어깨를 주물러 줬습니다. 많이 힘들지?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우리 민수, 정말 좋은 사람 만났네.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며느리는 정말 완벽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정성스러운 주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며느리가 매일 아침 그 주스를 만들 때 작은 병에서 무언가를 몇 방울씩 떨어뜨린다는 걸. 그리고 그게 제 아들을 서서히 죽이고 있다는 걸.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아들한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나 요즘 좀 이상해.
왜? 어디 아파? 계속 배가 아프고, 토할 것 같고, 몸도 자꾸 나른하고,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 가봤어? 응, 갔는데 별 이상 없대. 스트레스성이라고. 그래도 큰 병원 가서 정밀 검사 받아봐. 알았어, 엄마.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며느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지연아, 민수 건강 괜찮아?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안심시키듯 부드러웠습니다. 요즘 특별히 더 신경 써서 보양식 만들어주고 있어요. 곧 좋아질 거예요. 그래. 고마워, 지연아. 에이, 당연한 거려. 제가 남편 안 챙기면 누가 챙겨요?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저도 안심했죠. 며느리가 이렇게 잘 챙겨주는데 금방 좋아지겠지. 하지만 아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날 저는 며느리와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어머니, 장 보러 같이 가요. 오빠 보양식 재료 사야 해요. 며느리는 늘 그렇듯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걸, 옆집 은혜 씨가 건넬 그 쪽지 한 장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을 거라는 걸, 마트 입구에 들어서면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계산하고 올게요. 여기서 기다리세요. 그래. 며느리가 카트를 밀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옆집 은혜 씨가 제 앞에 나타난 건 그날 이후로 아들의 상태는 더 안 좋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 집에 오던 아들이 한 달 넘게 얼굴을 안 비쳤습니다. 민수야, 요즘 왜 안 와? 전화를 걸었더니 아들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많이 아파? 아니, 그냥 피곤하고 입맛도 없고.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은 갔어? 응, 다녀왔는데 별 이상 없대. 과로래. 그래도 큰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 괜찮아. 지연이가 잘 챙겨주고 있어. 아들은 며느리 이름만 나오면 안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며느리한테 연락했습니다. 지연아, 민수 많이 안 좋아?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저도 걱정돼요. 요즘 오빠가 많이 힘들어해요. 병원 검사는 받아봤대? 네, 같이 갔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하셨어요. 그냥 스트레스랑 과로래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챙기고 있어요. 매일 보양식 만들고 영양제도 챙겨 먹이고 고생이 많구나.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지만 헌신적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믿었습니다. 지연이도 많이 힘들겠네. 저렇게 열심히 챙기는데. 며칠 후 제가 직접 아들네 집에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민수 보러 왔지. 너무 걱정돼서. 며느리는 저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에는 아들이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야. 제가 부르자 아들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은 푹 꺼져 있었고 뺨은 홀쭉했죠. 엄마, 왔어? 야, 너 왜 이렇게 말랐어? 괜찮아. 그냥 입맛이 없어서. 아들은 억지로 웃었지만 그 웃음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주방에서 뭔가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빠, 이거 마셔. 방금 만든 거야. 초록색 주스였습니다.
또 만들었어? 고마워. 아들은 주스를 받아들었지만 마시기 싫은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아, 오빠가 맛없어 하는 것 같은데.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그냥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아들은 눈을 질끈 감고 주스를 마셨습니다. 며느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그래, 내가 있으니까 다행이다. 저는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연아, 고맙다. 내가 이렇게 챙겨줘서.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오빠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이렇게 착한 며느리가 어디 있어. 우리 민수 정말 복 받았다. 그날 저녁 며느리가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같이 드세요. 오빠 위해서 특별히 만든 요리예요. 식탁에는 삼계탕이 놓여 있었습니다. 와, 이걸 언제 만들었어? 아침부터 준비했어요. 오빠 기력 회복에 좋다고 해서요. 하지만 아들은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나 속이 너무 안 좋아서. 오빠, 조금만이라도 먹어야지. 며느리가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이거 널 위해서 만든 건데. 알아. 고마워. 근데 진짜 못 먹겠어. 아들은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화장실에서 구역질하는 소리가 들렸죠.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야, 지연아. 내 잘못이 아니야. 저는 며느리를 위로했습니다. 넌 최선을 다하고 있어. 민수가 곧 나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왜 이렇게 안 나아지지? 병원에서 이상 없다는데.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의 창백한 얼굴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걱정 끼쳐서 미안해. 오늘은 좀 나은 것 같아. 지연이가 아침에 특별한 주스 만들어줘서 먹었더니 기운이 나네. 걱정 마. 그 문자를 보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다행이다. 며느리가 잘 챙겨주니까 좋아지는구나. 하지만 며칠 후 아들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오빠가 회사에서 쓰러졌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뭐? 지금 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어머니도 빨리 오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서 며느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지연아, 어머니, 며느리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오빠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대요. 복통이 너무 심해서. 지금 어떻게 됐어? 의사 선생님이 검사 중이세요. 우리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저 어머니고요. 이쪽은 아내예요. 환자분, 심한 탈수 증상이 있으시네요. 그리고 전해질 불균형도 심각하고요. 그게 무슨, 최근에 구토나 설사가 심하셨나요? 며느리가 대답했습니다. 네, 최근 일주일 동안 계속 그랬어요. 혹시 뭘 잘못 드신 건 아닌지, 식중독 같은 거? 의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드렸는데, 며느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일단 링거 마치고 입원시켜 드릴게요. 그리고 정밀 검사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들은 병실에 입원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누워있는 아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침대 옆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챙겨줘서.
며느리는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잘못 아니야. 내가 원래 몸이 약해서. 아들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와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왜 우리 아들이? 그때 옆집 은혜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 씨, 민수 씨 괜찮으세요? 어떻게 알았어? 아까 지나가다가 지연 씨가 급하게 나가는 거 봤어요. 표정이 안 좋길래. 민수가 쓰러져서 병원에 있어. 네. 은혜 씨의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어느 병원이세요? 대학병원 응급실. 알겠습니다. 순자 씨 힘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이틀 후 아들은 퇴원했습니다. 검사 결과 역시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습니다. 원인 불명의 소화기 장애라는 진단만 받았죠. 며느리는 아들을 집으로 데려와서 더욱 극진히 돌봤습니다. 오빠, 이번엔 진짜 내가 제대로 챙길게. 더 좋은 음식, 더 좋은 재료로. 며느리의 헌신은 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며느리가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같이 마트 가실래요? 오빠 위해서 좋은 재료 좀 사려고요. 그래, 가자. 그 다음 날 우리는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며느리는 카트에 온갖 식재료를 담았습니다. 이것도 좋다던데. 이것도. 며느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연아,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어머니. 오빠 위해서라면. 우리가 계산대로 향할 때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가서 계산할게요. 여기서 잠깐만 기다리세요. 며느리가 카트를 밀고 먼저 갔습니다. 그때 옆집 은혜 씨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순자 씨, 그녀의 얼굴은 심각했습니다. 그리고 제 손에 작은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순자 씨, 은혜 씨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표정이었죠. 심각하고 긴박해 보였습니다. 은혜 씨, 왜 그래? 잠깐만요. 은혜 씨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며느리가 계산대에서 카드를 꺼내고 있었죠. 이거 꼭 읽어보세요. 그녀가 제 손바닥에 작은 쪽지를 쥐어줬습니다. 뭔데? 지금 읽지 마시고요. 집에 가서 혼자 계실 때 읽으세요. 은혜 씨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 무슨 일이야? 제가 물으려는 순간 며느리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은혜 씨는 재빨리 제 손을 놓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 지연 씨, 어머님 모시고 장 보러 나오셨네요? 네, 은혜 씨. 안녕하세요. 며느리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수 씨는 좀 어때요? 들었어요. 병원 다녀오셨다고. 아, 네.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잘 챙기고 있어서요. 며느리는 미소 지었지만 은혜 씨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잘 챙기시네요. 은혜 씨의 목소리에 뭔가 이상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순자 씨, 나중에 봬요. 은혜 씨가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은혜 씨가 뭐래요? 아, 아무것도. 그냥 인사만 하고 갔어. 저는 손 안에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마트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그 쪽지가 신경 쓰였습니다. 손바닥 안에서 쪽지가 뜨겁게 느껴졌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며느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아니야, 괜찮아. 피곤하신가 봐요. 집에 가서 쉬세요. 며느리는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어머니, 들어가세요. 저는 오빠한테 빨리 가봐야 해서. 그래, 가봐. 민수 잘 부탁해. 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며느리가 떠났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잠그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 안에 쪽지를 꺼냈죠. 작은 메모지였습니다. 은혜 씨의 필체로 빼곡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적혀 있는 거야? 저는 천천히 쪽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순자 씨, 며느리를 조심하세요. 민수 씨의 건강 악화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며느리가 준 음식 절대 먹이지 마세요. 저를 믿으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은혜. 쪽지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저는 다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다시 읽었죠. 며느리를 조심하세요. 민수 씨의 건강 악화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며느리가 준 음식 절대 먹이지 마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은혜 씨가 왜 이런 말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며느리를 조심하라니, 음식을 먹이지 말라니, 그게 무슨 뜻이죠? 설마, 아니야, 말도 안 돼. 저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연이가, 우리 며느리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착하고 헌신적인 며느리가 아들한테 해를 끼친다고? 말도 안 돼. 은혜 씨가 뭔가 오해한 거야. 저는 쪽지를 구겨서 던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며느리네 집에서 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주스를 만들 때 작은 병에서 무언가를 떨어뜨리던 모습. 그건 그냥 영양제였을 거야.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주스를 마신 후 힘들어하던 표정. 그건 원래 몸이 안 좋아서 그랬던 거고, 병원에서 의사가 했던 말. 혹시 뭘 잘못 드신 건 아닌지. 아니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지연이가 왜 민수한테 그런 짓을 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의심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쪽지를 다시 주었습니다. 펼쳐서 또다시 읽었죠. 민수 씨의 건강 악화는 자연스러운 게 아닙니다. 병원에서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잘 챙겨주는데도 아들은 점점 더 안 좋아졌죠. 혹시 섬뜩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니야. 아니라고. 하지만 한 번 든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죠. 은혜 씨는 왜 저런 말을 했을까? 혹시 뭘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로 며느리가? 말도 안 돼. 저는 이불을 뒤집었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위에 놓인 쪽지를 다시 펼쳤죠. 저를 믿으세요. 은혜 씨는 평소에 거짓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신중한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이런 쪽지를 건넬 이유가 뭘까? 증거가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의심만? 저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은혜 씨한테 전화를 걸까? 망설였죠. 하지만 새벽이었습니다. 전화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죠. 내일 아침에 찾아가자. 결심을 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은 한숨도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로 며느리가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만약에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서 은혜 씨네 집 앞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죠. 은혜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은혜 씨, 우리 좀 얘기해야겠어. 들어오세요.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쪽지 읽었죠? 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읽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혜 씨, 그게 무슨 뜻이야? 며느리를 조심하라니. 은혜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순자 씨, 제 말 듣고 놀라지 마세요. 응, 저는 지연 씨를 한동안 관찰해 왔습니다. 관찰? 네. 처음엔 그냥 우연이었어요. 근데 자꾸 이상한 게 보이더라고요. 은혜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 씨가 쓰레기를 버릴 때요. 항상 남들 안 볼 때 몰래 버려요. 그게 뭐가 이상해? 그 쓰레기 봉투 안에 이상한 병들이 있었어요. 병? 네. 작은 갈색 병이요. 라벨이 찢어져 있었어요. 일부러 찢어낸 것 같았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리고 민수 씨가 쓰러진 날 기억나세요? 응. 그날 아침 저는 지연 씨가 출근하는 민수 씨한테 뭔가를 건네주는 걸 봤어요. 그게 뭔데? 물통이요. 지연 씨가 직접 만들었다는 건강차였대요. 은혜 씨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 민수 씨가 회사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순자 씨, 은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지연 씨가 뭔가 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하지만 증거는 아직 없어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혜 씨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 일단 민수 씨한테 지연 씨가 주는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세요. 그럼 며느리가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핑계를 대세요.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뭐든.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은혜 씨, 이게 진짜야? 우리 며느리가 정말로 확신은 못해요. 하지만 은혜 씨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 민수 씨가 위험해요. 그 말에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아들이 위험하다고? 순자 씨, 일단 며느리를 관찰하세요. 조심스럽게요. 알았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며느리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오빠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게요. 그 목소리가 이제는 섬뜩하게 들렸습니다. 정말로 우리 며느리가.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알아내야 해. 진실을. 그날부터 저의 관찰이 시작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관찰하기 시작했죠. 며칠 후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오빠 위해서 특별한 요리 만들었는데. 그래, 갈게. 저는 일부러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저녁 시간에 아들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민수는 아직 퇴근 안 했어요. 곧 올 거예요. 거실로 들어서자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와, 많이 준비했네. 오빠 기력 회복시켜야죠. 며느리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그 미소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아냐, 내가 이상하게 보는 거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아 계세요. 주스 가져올게요. 며느리가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슬쩍 따라갔습니다. 주방 입구에서 살짝 몸을 숨기고 며느리를 지켜봤죠. 며느리는 냉장고에서 녹색 채소들을 꺼냈습니다. 믹서기에 차례로 넣기 시작했죠. 케일, 시금치,
사과, 바나나. 평범한 건강 주스네. 그때였습니다. 며느리가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있는지 확인하듯 저는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며느리는 상부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깊숙한 곳에서 작은 갈색 병을 꺼냈죠.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며느리는 그 병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믹서기 안으로 몇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하나, 둘, 셋. 정확히 3방울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재빨리 병을 다시 상부장 안쪽으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믹서기를 돌렸죠. 위잉 마이너스. 주스가 갈리는 소리.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저게 뭐지? 며느리가 주스를 컵에 따르며 흥얼거렸습니다. 오빠, 오늘은 꼭 다 마셔야 돼. 그 목소리가 소름 끼치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거기 계셨어요? 며느리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아, 응. 화장실 가려다가. 어머니, 이 주스 드실래요? 오빠 거 만들면서 어머니 것도 만들었어요. 며느리가 컵을 하나 더 꺼냈습니다. 아, 아니야. 나는 괜찮아. 왜요? 건강에 좋은데. 며느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괜찮아. 나 요즘 소화가 안 돼서. 그럼 더 드셔야죠. 이거 소화에도 좋다고요. 며느리가 컵을 제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초록색 액체가 컵 안에서 출렁였죠. 아니야, 정말 괜찮아. 나는 물만 마실게. 저는 황급히 거절했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러세요. 그 짧은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웃었죠. 그럼 오빠 것만 챙기면 되겠네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아들이 퇴근했습니다. 오빠, 어서 와. 엄마도 오셨어. 엄마 왔어? 아들은 여전히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민수야, 괜찮아? 응, 그냥 좀 피곤해. 며느리가 주스를 들고 다가갔습니다. 오빠, 이거 먼저 마셔. 방금 만든 거야. 고마워. 아들이 주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거의 반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그거. 네. 아들과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거 식사 전에 마시면 속 안 좋지 않아? 저는 급히 핑계를 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이거 소화 돕는 거래. 그래도 밥 먹고 마시는 게 낫지 않을까? 며느리가 웃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오빠가 매일 이렇게 마시는데 괜찮아요. 그래도 엄마, 나 매일 마시는데 별일 없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스를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민수야.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왜 그래, 엄마? 그냥 밥 먼저 먹자. 응? 며느리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아니야. 그냥 밥 먼저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분위기가 어색해졌습니다. 결국 아들은 주스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알았어, 엄마. 밥 먹고 마실게. 식사 시간 내내 저는 그 주스만 쳐다봤습니다. 초록색 액체? 그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는 걸까? 며느리도 계속 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오빠, 이제 주스 마셔. 며느리가 컵을 아들 앞으로 밀었습니다. 그래. 아들이 컵을 들려는 순간, 민수야, 나 요즘 소화제 먹는데 너도 먹을래? 저는 또 방해했습니다. 엄마, 난 괜찮아. 소화제 먹으면 주스랑 같이 먹으면 안 되잖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래, 응, 약국에서 그러던데. 간격 두고 먹네. 아들이 주스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나중에 마실게.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그날 밤, 저는 아들한테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너 지연이가 만들어주는 주스 언제부터 먹었어? 한두 달 됐나? 왜? 맛은 어때? 솔직히 맛은 별로야. 근데 지연이가 정성 들여서 만들어주는 건데. 아들이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거 먹고 나면 어때? 몸은 좋아져? 잘 모르겠어. 그냥 먹으면 한동안 속이 안 좋더라.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럼 먹지 마. 엄마, 왜 그래? 그냥 속 안 좋은데 굳이 먹을 필요 없잖아. 근데 지연이가 서운해할 텐데. 민수야. 저는 아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 당분간 그 주스 먹지 마. 엄마, 무슨 일 있어? 아니야. 그냥 내가 걱정돼서. 아들은 제 얼굴을 유심히 봤습니다. 알았어, 엄마. 안 마실게. 집에 돌아와서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상부장에서 꺼낸 그 갈색 병, 주스에 떨어뜨린 액체. 대체 저게 뭐지? 다음 날 아침, 저는 은혜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은혜 씨, 나야. 순자 씨, 무슨 일이세요? 어제 봤어. 며느리가 주스에 뭔가를 넣는 거. 뭘 넣던가요? 작은 갈색 병에서 액체를 몇 방울 떨어뜨렸어. 전화 너머로 은혜 씨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 씨, 그 병을 확인해 봐야 해요. 어떻게? 며느리가 없을 때 집에 가서 그 병을 찾아보세요. 하지만 순자 씨, 민수 씨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은혜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그 병만 확인하면 제가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은혜 씨는 어떻게 알 수 있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은요, 순자 씨, 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약사였어요. 30년 동안 병원 약국에서 일했죠. 약사? 네. 특히 위험한 물질들을 다루는 부서에 오래 있었어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서 지연 씨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봤을 때 이상하다고 느낀 거예요. 그럼 은혜 씨는 그게 뭔지 알아?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병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그 병을 찾아볼게. 조심하세요, 순자 씨. 들키면 안 돼요. 응. 전화를 끊고 저는 며느리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연아, 내일 오후에 민수네 집에 가도 될까? 반찬 좀 갖다 주려고. 곧 답장이 왔습니다. 네, 어머니. 좋아요. 저는 오후에 잠깐 외출해야 해서 집 비울 것 같은데.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완벽하네. 저는 손을 떨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고마워. 다음 날 오후, 저는 반찬통을 들고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었습니다. 텅 빈 집,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찾아야 해. 그 병을, 상부장을 열었습니다. 각종 그릇들과 컵들이 보였죠. 저는 손을 뻗어 안쪽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손끝에 뭔가 차가운 게 닿았습니다. 작은 병. 저는 그걸 꺼냈습니다. 갈색 유리병, 라벨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일부러 찢어낸 것 같았죠. 병을 들어 빛에 비춰봤습니다. 안에는 투명한 액체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며느리였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현관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손에는 갈색 병이 들려 있었고 상부장은 열려 있었죠. 여기. 저는 급히 병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부장을 닫으려는 순간, 어머니, 뭐 하세요? 며느리가 주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아, 지연아, 너 벌써 왔어? 네. 일이 일찍 끝나서요.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뭐 찾으세요? 아, 컵 좀 찾으려고. 물 마시려고. 컵은 저기 있는데요. 며느리가 아래 찬장을 가리켰습니다. 아, 그래. 내가 착각했네. 저는 애써 웃었습니다. 며느리도 웃었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반찬은 냉장고에 넣었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그래. 그럼 나는 이만. 어머니. 며느리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요즘 왜 그러세요? 뭐가? 어제도 그러시고 오늘도 뭔가 이상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혹시 저한테 불만 있으세요? 아니야, 무슨 소리. 그럼 왜 오빠가 제가 만든 주스 먹는 걸 계속 막으세요?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냥 민수가 속이 안 좋아 보여서. 제가 오빠 건강 챙기는 게 싫으세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며느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죠. 어머니, 혹시 누가 이상한 말 했어요? 무슨 말? 저에 대해서요. 며느리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주머니 속 병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아무 말 안 했어. 나 먼저 갈게. 저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왜? 조심해서 가세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섬뜩하게 들리던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은혜 씨한테 전화했습니다. 은혜 씨, 병 찾았어. 정말요? 지금 제 집으로 와요. 저는 달려가듯 은혜 씨네 집으로 갔습니다. 거실 탁자 위에 병을 놓았습니다. 은혜 씨가 조심스럽게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라벨이 찢어져 있네요. 응, 일부러 찢어낸 것 같았어. 은혜 씨가 병을 빛에 비춰봤습니다. 투명한 액체, 무치. 그녀가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죠. 이건 은혜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뭔데? 뭐야? 순자 씨. 은혜 씨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건 위험한 물질이에요. 위험한 물질? 제가 병원 약국에서 일할 때 봤던 겁니다. 소량으로도 사람의 장기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정말로 며느리가. 순자 씨,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하지만 증거가. 이게 증거예요. 은혜 씨가 병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걸 분석하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저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우리 며느리가 정말로. 순자 씨, 지금은 감정에 빠질 때가 아니에요. 민수 씨를 살려야죠. 은혜 씨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일단 민수 씨를 집에서 떨어뜨려 놓으세요. 며느리한테서. 어떻게? 핑계를 대서라도 순자 씨 집으로 데려오세요. 알았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왜? 오늘 엄마 집에서 자고 가면 안 될까? 갑자기 왜? 엄마가 많이 외로워. 아빠 없으니까.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엄마, 응? 안 돼? 알았어, 엄마. 지연이한테 말하고 갈게. 아니, 제가 소리쳤습니다. 엄마, 지연이는, 지연이는 나중에 말해도 돼. 그냥 오늘만 엄마 집에 와줘. 엄마,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이상해. 아무 일 없어. 그냥 오늘 아들 보고 싶어서. 알았어. 퇴근하고 바로 갈게. 전화를 끊고 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리고 순자 씨, 내일 아침에 바로 경찰서 가요. 응. 그날 저녁, 아들이 제 집에 왔습니다. 엄마 왔어. 왔니? 배고프지? 응. 근데 엄마, 지연이가 이상하게 생각하던데. 뭐래? 어머니가 왜 갑자기 그러시냐고. 혹시 자기 잘못한 게 있냐고 물어보더라.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니라고 했지. 그냥 엄마가 외로우신가 보다고. 그래. 식사를 하면서 아들을 유심히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푹 꺼진 눈. 이 모든 게 며느리 때문이었다니. 민수야. 응? 너 요즘 먹는 약 있어? 지연이가 챙겨주는 영양제 있지. 그것도 먹지 마. 엄마, 왜 자꾸 그래? 아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냥 약은 적게 먹는 게 좋아. 엄마, 솔직히 말해줘. 지연이한테 뭔가 문제 있어? 저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일, 내일 얘기해 줄게. 엄마, 일단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엄마랑 같이 병원 가자. 병원? 나 괜찮은데. 정밀 검사 받아야 돼. 제대로 된 검사. 아들은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알았어, 엄마. 다음 날 아침, 저와 은혜 씨, 그리고 아들은 경찰서로 갔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야? 경찰서 안. 우리는 형사 앞에 앉았습니다. 신고 내용이 며느리분이 아드님을 독살하려 했다는 건가요? 형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 병이 증거예요. 은혜 씨가 갈색 병을 내밀었습니다. 뭐?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민수야, 앉아봐. 지연이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고?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도 안 돼. 지연이는 그럴 사람이 아니야. 형사가 말했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주스에 무언가를 넣던 것, 아들의 건강이 점점 악화된 것, 은혜 씨가 발견한 이상한 점들. 형사는 병을 감식에 보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 이틀 동안 아들은 제 집에 머물렀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수십 통의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죠.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형사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분석 결과 나왔습니다. 지금 바로 와주시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경찰서로 갔습니다. 형사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이 병 안의 물질, 인체에 치명적인 독성 물질입니다. 형사의 말에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안 돼. 말도 안 돼. 소량을 장기간 복용하면 장기가 서서히 손상됩니다. 특히 간과 신장에 치명적이죠. 형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검이 아니면 발견하기 어려운 종류입니다.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 민수가 계속 그걸 먹었다는 거예요? 네. 아드님, 최근 건강검진 결과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형사가 결과지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간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네요. 신장 기능도 떨어지고 제가 죽을 뻔한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으면 돌이킬 수 없었을 겁니다. 형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 바로 영장 청구하겠습니다. 며느리분 연락처 주시겠습니까? 그날 오후 경찰이 아들네 집으로 갔습니다. 저희도 함께 갔죠. 초인종을 누르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오빠, 며느리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경찰입니다. 형사가 신분증을 보였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지연 씨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남편을 독살하려 한 혐의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저는 아무것도. 주방에 숨긴 병 기억나시죠? 형사가 증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며느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저건 그냥 영양제예요. 감정 결과 독성 물질로 나왔습니다. 아니에요. 오해예요. 며느리가 아들에게 매달렸습니다. 오빠, 나 믿지? 내가 오빠한테 그럴 리 없잖아. 아들은 며느리를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오빠, 말 좀 해봐. 우리 3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에 눈물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수갑을 채웠죠. 박지연 씨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놓으세요.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며느리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이 며느리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차갑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경찰은 집안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봐라. 한 형사가 침실 서랍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보험 증권이었습니다. 김민수 씨 명의로 사망보험금 5억? 5억? 아들이 놀라 다가갔습니다. 저는 이런 보험 가입한 적 없는데요. 가입 날짜가 6개월 전이네요. 보험금 수령인은 배우자 박지현. 형사가 서류를 더 뒤졌습니다. 여기 또 있습니다. 다른 보험사. 이것도 3억. 총 8억이네요. 다른 형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어지러웠습니다. 보험금 8억? 그리고 이것 보세요. 형사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검색 기록이 있었습니다. 사망보험금 수령 조건, 배우자 사망 시 보험금 지급, 병사로 위장하는 방법. 아들이 비틀거렸습니다. 오빠, 제가 아들을 부축했습니다. 이게 진짜야? 지연이가 날 죽이려고 한 거야?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년이야.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민수야, 나는 지연이를 사랑했는데. 진심으로 사랑했어. 아들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며느리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안 했어요. 누명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갈색병에서 검출된 독성 물질, 며느리의 지문, 보험금 관련 서류들, 검색 기록, 그리고 결정적으로 피고인의 계좌 내역 확인 결과, 검사가 말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대출이 급증했습니다. 총 2억. 2억? 네. 고금리 사채였습니다. 며느리는 빚에 쪼들리고 있었던 겁니다. 피고인은 남편 몰래 주식 투자를 했다가 큰 손실을 봤습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네. 남편의 사망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려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의 헌신적인 모습, 매일 만들어준 건강 주스, 특별히 준비한 보양식들, 그 모든 것이 아들을 죽이기 위한 위장이었던 겁니다. 며칠 후, 저는 구치소에 있는 며느리를 면회했습니다. 유리 너머로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왜 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왜 그랬어? 우리 민수가 너한테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럼 왜? 제가 소리쳤습니다. 며느리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처음엔 정말 사랑했어요. 뭐, 오빠를 정말 사랑했다고요. 진심으로 며느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근데 빚에 쪼들리니까 매일 독촉 전화가 오고 사채업자들이 협박하고 그래서 남편을 죽이려고 했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오빠한테 말하면 이혼할 것 같았고 며느리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보험금만 있으면 빚도 갚고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새로 시작? 남편 죽이고? 미안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전 어쩔 수 없었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면회실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며느리는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려 했던 겁니다. 그것도 자신의 남편을. 아들은 한동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엄마, 나 뭐가 잘못된 거야? 민수야, 내 잘못 아니야. 3년 동안 나는 행복했어.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대. 아들은 울었습니다. 저도 함께 울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살인미수와 보험사기 혐의였죠. 법정에서 며느리는 끝까지 변명했습니다. 저는 정말 어쩔 수 없었어요. 하지만 판사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계획적이고 악의적인 범죄입니다. 징역 12년. 며느리는 울며 끌려갔습니다. 아들은 그 모습을 끝까지 보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은혜 씨 없었으면 나 죽었겠지? 응. 왜 은혜 씨가 알아챈 거야?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는데. 그 질문에 저도 궁금했던 겁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은혜 씨네로 갔습니다. 은혜 씨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은혜 씨를 껴안았습니다. 순자 씨, 다행이에요. 민수 씨가 살아서. 은혜 씨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근데 은혜 씨, 어떻게 알았어? 그렇게 빨리. 은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요, 제 딸 때문이에요. 딸? 네, 제 딸도 비슷한 일을 당했었거든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이었어요. 제 딸이 결혼했을 때 은혜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위가 딸을 같은 방법으로. 설마. 네. 보험금 때문이었죠. 은혜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약사였지만 너무 늦게 알아챘어요. 그래서 딸은 살지 못했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은혜 씨,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딸이 이상하다고 말했을 때 믿었더라면. 은혜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래서 민수 씨가 이상하게 아픈 걸 보고 지연 씨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구나. 제 딸을 구하지 못한 게 평생 후회해요. 그래서 민수 씨만큼은 꼭 살리고 싶었어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은혜 씨는 딸을 잃은 슬픔으로 제 아들을 살린 겁니다. 은혜 씨, 정말 고마워. 정말. 아니에요, 순자 씨. 민수 씨가 살아서 제 마음도 조금 편해졌어요. 우리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은혜 씨와 더 가까워졌습니다. 아들도 은혜 씨를 진짜 가족처럼 대했죠. 은혜 이모, 오늘도 약 챙겨 먹었어요. 그래, 민수야. 건강검진도 제때 받고 아들은 매달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독성 물질이 더 이상 몸에 남아있지 않았죠. 간과 신장도 천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데 조금만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대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은혜 이모. 정말 제 생명의 은인이에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후 아들은 완전히 회복했습니다.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고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죠. 엄마, 나 회사에서 승진했어. 정말 축하해. 다 엄마 덕분이야. 엄마가 살려줬잖아. 아들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은혜 이모도 진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어느 날 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제가 왜 이 동네에 계속 사는지 아세요? 왜? 딸이 여기서 자랐거든요. 이 집에서. 은혜 씨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을 떠나보내고 저는 이 집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은혜 씨, 근데 이제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은혜 씨가 웃었습니다. 제가 민수 씨를 살렸으니까 제 딸도 하늘에서 기뻐할 것 같아요. 저는 은혜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 씨 딸, 분명 자랑스러워 할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은혜 씨는 다른 사람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아들은 새로운 일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민수야. 물론 상처는 남았어. 지연이를 믿었던 시간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아직도 아파. 아들의 눈에 슬픔이 어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랑 은혜 이모가 있잖아. 날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럼 그걸로 충분해요. 아들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도 안심했습니다. 이제 괜찮겠구나. 어느 봄날 우리 셋은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날씨 정말 좋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 정말 건강해 보여. 은혜 씨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은혜 이모 덕분이죠. 아니야. 내 어머니 덕분이지. 둘 다 덕분이에요.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었죠. 순자 씨, 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웃이 아니라 가족 맞죠? 당연하죠. 저는 은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혜 씨는 제 딸이나 다름없어요. 그럼 저도 이제 외롭지 않네요. 은혜 씨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외롭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옆집 이웃이었던 은혜 씨는 이제 가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이 제 아들을 살렸던 겁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이후로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아들은 완전히 회복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리고 은혜 씨는 이제 저희 가족이 됐습니다. 명절에는 함께 음식을 만들고 주말에는 함께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순자 씨, 이거 싸네요. 진짜? 그럼 많이 사자.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소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아들과 단둘이 차를 마셨습니다. 민수야, 너 지연이 생각 안 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가끔 생각나죠. 많이 힘들지?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3년이 다 거짓이었다는 게. 아들이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이해가 돼요. 이해? 지연이도 절박했던 거겠죠. 빚 때문에. 아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물론 용서는 안 돼요. 절대로.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아요. 민수야, 미워하면 제가 더 힘들더라고요. 아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냥 내려놓으려고 해요. 그래야 제가 앞으로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들이 정말 성숙해졌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응?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뭔데? 진짜 사랑이 뭔지. 아들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연이는 저한테 매일 특별한 음식을 만들어줬죠. 헌신적으로 보였고, 응. 근데 그게 다 거짓이었어요. 목적이 있었던 거니까. 아들이 저를 돌아봤습니다. 반면에 엄마는 그냥 평범하게 저를 챙겼어요. 특별한 건 없었죠. 그래. 근데 그게 진짜였어요. 의심하고 쪽지받고 저를 지켜내려고 했던 것.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더라고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은혜 이모도요. 응, 자기 딸을 잃은 아픔이 있는데 저를 살리려고 했잖아요. 그것도 진짜 사랑이고. 맞아. 그래서 알았어요. 사랑은 특별한 게 아니라 진심이라는 걸. 우리는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었죠. 어느 여름날 은혜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순자 씨, 저 결심했어요. 뭘? 제 딸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려고요. 정말? 네. 사람들이 조심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은혜 씨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 경험을 글로 쓰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챌 수 있는지, 어떤 신호들이 있는지. 좋은 생각이야, 은혜 씨. 순자 씨 이야기도 함께 쓸게요. 괜찮죠? 그럼 사람들이 알아야지. 몇 달 후, 은혜 씨의 글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갔습니다. 배우자의 이상한 행동,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건강이 갑자기 나빠진다면 의심해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방법. 그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렸죠. 덕분에 제 남편을 다시 보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니 충격이에요. 주변을 더 관심 있게 봐야겠어요. 은혜 씨는 자신의 아픔을 나누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단풍 구경을 갔습니다. 산책로를 걸으며 은혜 씨가 말했습니다. 요즘 제 딸 꿈을 꿨어요. 어떤 꿈? 딸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엄마 잘했어. 고마워라고. 은혜 씨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이 웃는 꿈을 꿨어요. 은혜 씨, 이제 정말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딸을. 우리는 벤치에 앉아서 단풍을 바라봤습니다. 빨갛게 물든 나뭇잎들이 바람에 날렸죠. 순자 씨, 응? 제가 이 동네에 계속 산 건 잘한 일이었어요. 왜? 순자 씨를 만났으니까. 민수를 살렸으니까. 은혜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을 얻었으니까. 저도 은혜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 은혜 씨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우리 친구 아니죠? 당연히 가족이지. 아들이 우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엄마, 은혜 이모, 사진 찍을까요? 그래.
우리는 단풍나무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세 사람이 환하게 웃는 사진. 그 사진을 보면 지금도 생각합니다. 만약 은혜 씨가 그날 쪽지를 건네지 않았다면, 만약 제가 그 쪽지를 무시했다면, 만약 은혜 씨가 자신의 경험을 나누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은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이웃이란 게 뭘까? 그냥 옆집에 사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웃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이상한 점을 놓치지 않고 용기 내어 말해주는 사람. 은혜 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 이웃이 제 아들을 살렸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이웃은 안녕한가요? 주변 사람들은 괜찮은가요? 혹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진 않나요?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건네받은 쪽지 한 장이 제 아들을 살렸듯이 그날 이후로 저는 주변을 더 자세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세상에는 은혜 씨 같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조용히 관찰하고 용기 내어 말하고 누군가를 지켜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구한다는 것을. 지금도 은혜 씨는 옆집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옆집이 아니라 가족입니다. 매일 아침 인사하고 함께 밥 먹고 서로를 챙기는 진짜 가족 말이죠. 그리고 제 아들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감사한 일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일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모든 댓글 정성껏 읽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